진짜요. 요즘 연말에 너무너무 이런 사연 전해드리면 우울해집니다. 진짜 분노도 치밀고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면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게 지난 3월에 청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40대 여성이 단독주택 2층에 새 들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세 딸만 데리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세 딸의 아들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어허. 중학생 아들에게는 이사를 했다는 사실조차 이야기하지 않고 세 딸만 데리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가끔 이제 무슨 코미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자식이 여러 명 있고 보면은 옛날 뭐 영화 나홀로 집에도 보면 케빈 뭐 빼놓고 가고 하지만은 지금 사남매인데 딸 셋만 데리고 아들 챙기는 거 깜빡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한데 그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 갔었던 거예요. 네.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이 텅텅 비어 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가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그냥 건물만 남아 있었던 거죠. 세상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머나.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인 네? 이런 식으로 딱 뜬 거예요. 전화까지 끊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머머. 그렇게 뜬 상태에서 난방까지 끊겼다고 합니다. 세상에. 텅 빈 집에서 난방도 안 되는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중학생 아들이 사흘 동안 혼자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사파 보세요. 아이가 얼마나 안쓰러워요 세상에. 난방도 끊겨서 방 안에 있는데도 지금 호호 지금 입김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세상에 이 엄마란 인간이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사람이 아니죠. 이게 사람입니까? 아니 아이를 이렇게 방치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더 이해하는 건 진짜. 왜 딸들은 데려가고 아들은 안 데려간 이유는 또 뭐예요? 나중에 뭐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너무 황당하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집주인 있죠. 이사 당일날 집주인한테 문자를 남겼어요. 뭐라고요? 집주인이 뭐라고 문자를 남겼느냐?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 보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아니 잘 혹시 네. 저기 최진봉 교수님이 네. 잘못 읽으신 아니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집에 있는 아들은 네. 주인분께서 네. 좀 보살펴 주세요, 아니요. 챙겨 주세요. 그렇게 안 남긴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보세요. 내일 내보내 주세요예요. 집안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사 가면서 집주인한테 내일 내 아들 좀 쫓아내 주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집주인이 그래서 3일 후에 가봤대요, 집에. 실제로 저 문자를 받고 그날 당일은 가지 않고 네. 3일 후에 갔더니 혼자서 아이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근데 그래도 저 집주인이라는 분이요 진짜로 저 문자를 이 엄마라는 인간의 문자를 그냥 소홀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무시했다면 하마터면 진짜 이 큰일 날 뻔한 상황인데 근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저 엄마란 말도 붙이고 싶지 않아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답니까 세상에 진짜. 엄마가 아들을 버린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아들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생활고라고 합니다. 네?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 다른 딸들은 데리고 이사를 가고 아들은 그냥 버려두고 그래서 집주인이 그냥 쫓아내든 말든 놔두라고 하고 그렇게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국 이 40대 여성이 아동복지법상 유기 그리고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도소에 수감을 시키지는 않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를 해서 일단은 이 구치소의 수감이 아니라 교도소의 수감이 아니라 이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고 합니다. 아니 난 진짜 저는 시청자분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이 엄마란 인간한테 법원은 왜 법에 눈물이 있다지만 왜 이 집행유예를 내린 거예요? 제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라는 걸 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 이 판결은 어머니를 위하여 선처를 해준 판결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선처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법원의 양형 이유를 보면요. 여성이 또 다른 세 딸을 책임져야 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온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3명 그리고 아들까지 하면은 4명의 미성년자가 보호자가 딱히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성인인 어머니의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어떤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라든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뭐 또 다른 방책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며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해 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집행유예 내린 것 때문에 이 엄마란 인간이 아이고 나 처벌 안 받았다 하면서 이 아들을 또 멀리 유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는 지자체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보호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가정위탁보호라고 해서 다른 가정에 맡기는 조치도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는 아이의 이익 최우선 원칙과 원가정 보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원래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지자체는 보호자 상담 지도와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후 관리를 단행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절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아들과 그 세 딸도 이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남매의 심리치료도 엄마한테 맡길 수 없어요. 지자체가 심리치료도 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